동부 하이텍 2023년도 1분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까지 매출액을 예측해 보는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24.5% 감소했고요. 영업이익은 58.2% 감소했습니다.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이 1점 회전으로 산출이 됐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겠고요. 1.5 배속을 필요하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2,982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보다 24.5% 감소했습니다. 재고 자산은 11.1% 감소해가지고 매출 감소보다는 감소가 덜 됐기 때문에 재고가 상대적으로 증가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재고의 증가는 원가회계상으로는 이익의 증가이지만은 스루풋상으로는 이익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매출 원가가 적게 내렸다는 얘기는 감소했다는 얘기는 매출 원가가 매우 상승했다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42.8% 감소한 거로 되어 있고 판매관리비 16.3% 증가해서 영업이익은 54.3%가 감소한 것으로 원가회계에는 결산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502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보다 5.5% 감소했어요. 스루풋 상으로도 매출 감소보다 덜 감소했다는 얘기는 19% 차이가 나는데, 이것으로 봐서라도 원재료 가격 상승했다고 일단 1차적으로 그렇게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 금액도 줄어들었고 스루풋율 마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3.4%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용이 8.1% 증가했습니다. 생산성 떨어졌고요. 영업이익은 766억 원으로서 58.2%가 감소했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63억 원이 적은 수치인데,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DB 하이텍의 재고를 보면은 제품과 제공품은 거의 재고가 없는 셈입니다. 대신 계약자산이라는 것은 원가회계에서 매출 원가에 반영을 안 하는 거지만은 스루풋 관점에서는 이 계약자산을 건설회사의 미청구 공사 성격이기 때문에 포괄 제공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WCAI로는 4,700만 원 증가한 거로 되어 있고요. 계약자산은 149억 원, 거의 150억 원이 감소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제 영향을 미쳤는지 추진해 진행해 보도록 하죠. 여기 써 있는 대로 수주 계약 납기가 평균 2개월이라면 계약자산 계정은 운영하지 말고 제공품으로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수익으로는 인식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저의 분석 관점입니다. 그리고 수주 상황을 보면은 납기가 평균 2개월인데 요게 전년 말이겠죠. 4천억 정도 있었는데 1분기에 수주가 한 3,390억 돼 가지고 기납품 금액이 2,520억 원대 납품을 했다. 그래서 수주잔고가 1천억 원 남았다. 금액이 868억 원 남았다 이랬는데 1분기 매출액을 보면은 2,982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요 459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무엇인지는 저로서는 좀 알 방법은 없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1번과 2번으로 디커플링을 해서 분석에 들어갑니다.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금액 작고요. 원재료 사용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0.1% 감소했고
일본 매출원가 재료비는 20.2% 감소했습니다. 운영비용이 8.1% 증가했습니다. 이 운영비용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게 공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이 가공비가 한 1% 정도 올랐다는 얘기는 이 재료 비율이 떨어졌으니까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 이렇게 추론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그 2차 추론이 그렇게 나오는데 1차 추론과 이게 모순이 됩니다. 이 모순된 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요.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액이 있고 또 그것은 PQ 생산 재료비의 차이액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결국 재고자산 변동 범위의 차이인데 이것이 뭐냐 그러면은 스루프 쪽에서 계약자산의 증감액 이걸 넣어서 매출 재료비를 산출했기 때문에 이 차이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은 일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다 일치를 한다. 이렇게 봐서는 회계 투명성은 입증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운영비용 중에서 인건비가 524억 원이 집행이 돼서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했고요. 직원 수는 105명이 증가했습니다. 평균 연봉이 한 9,800만 원 선으로 예상이 됩니다. 11.3% 인상 효과가 있습니다. 인당 평균 매출액은 팍 줄었습니다. 월급이 오른 만큼 좀 매출액도 올라가야 직원들이 명분이 쓰는데 아무래도 이 반도체 1사분기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은 좀 안 좋은 상황이죠. 전력비가 38.1% 증가했고요. 지급 수수료라는 게 무려 200%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외주 가공비는 생산량 감소 때문인지 41.7%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경영 지표를 분석을 하면은 이 재고 회전율은 이 계약자산 포함입니다. 1.5회전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스루프율도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동일 방향이면은 투명 회계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투명성도 가정이기 때문에 입증을 해야 되는데 원재료 매입 가격 상승과 수주 판매 가격 인하로 입증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나머지 평가 지표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구두로 설명한 거를 하나의 충분 조건 논리라는 논리 도구로 좀 다시 표현해 보면은 만약에 재고 회전율 하락과 스루프율 하락 순 방향이면은 투명회계 가정을 세웁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원재료 가격 상승과 수주 판매 하락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지 좀 뒷장에서 좀 또 살펴보기로 하고요. 또 하나 제가 1,000원짜리 변호사라 그러면은 투명성 법정에서 DB 하이텍이 투명성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입증에 필요한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를 찾아야 된다면은 재고 회전율을 수량으로 산출해서 증거로 제시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WCAI 정립은 되어 있는 것입니다만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동네에서 이 1,500원짜리 커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주 싸게 사왔네요. 원재료 가격 추이가 있는데 마침 이 단순 평균으로는 이 3.6% 인상이 된 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DB 하이텍이 매입 비중까지 잘 표현을 해줘 가지고 이게 다 더하면 100%는 아닙니다만은 그냥 이거로 간주해서 가중 평균을 하면은 9.6% 원재료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 상승은 입증이 되는데 그러나 수주 판매 가격은
랭지식으로 돼 있어요. 뭐 얼마서부터 얼마까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평균 산출이 거의 뭐 불가능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 판매 가격이 하락했을 것이다 하는 추정은 됩니다. 왜냐하면은 뭐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가 재고 과다로 판매 가격이 수요 부진으로 많이 내려갔다 뭐 하는 얘기들은 이미 많이 거론이 됐기 때문에 아마 판매 가격, 수주 판매 가격도 좀 내려갔을 것이다. DB 하이텍은 계획 생산이 아니고 수주 생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품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분기 실적을 토대로 그 원가 회계 패러다임으로 연말까지 매출액을 예측해 보면은 있는 데이터를 숨김없이 적용한다고 봤을 때 매출은 1조 1,928억 원 정도 나타납니다. 요거를 어떤 그 수주 납품 가격 계약이라고 보고 제안서를 이렇게 써냈는데 예상 이익은 34만 1,000원이었는데 그렇게 안 깎이고 119만 원으로 계약이 된다 그러면은 32만 8,794원이 나옵니다. 재고가 11% 감소한 전제가 있습니다. 이거로 그냥 만족을 할 거냐 이렇게 되는데 우측은 추가적으로 11%가 연말까지 재고가 감소한다고 봤을 때 조금 더 줄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11%를 증가시킨다고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300억 가까이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원가 회계의 로직상 바로 이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죠. 이것이 뭐 강조하는 바입니다. 남고 그래서 스루프 패러다임으로 보더라도 거의 재고의 증감액이 크게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계획했을 때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이것도 똑같이 119만 원에 계약을 하면은 한 30만 원 정도 남는 거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재고 회전율을 6회전 정도 한다고 한다면은 한 100만 원으로 다시 환원해서 얘기하면은 120만 원 정도 아니 1조 2천억 원대를 하게 돼 가지고 한 3,357억 원 정도 이익이 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전에 이 서술식으로 작성했던 것을 조금 사분면으로 좀 작성을 해서 간단하게 작성해서 이해가 좀 돕도록 해 봤습니다. 원가 회계로서 재고 증가할 때와 재고 감소할 때 판매 가격 예측 또는 납품 단가 협상할 때 제안서를 어떻게 쓰게 되고 예측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관계를 분석 경험상 정리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고의 증가는 원가 회계는 이익의 증가입니다. 그리고 있는 데이터 그대로 한다면 판매 가격이 높게 나오게 견적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 증가는 인플레이션 유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재고가 감소하면 원가 회계는 영업이익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또 판매 가격도 낮게 나오게 됩니다. 이러니까 대부분 이 재고가 감소했을 때는 견적서를 써내는데 부풀림 현상 등이 일어날 거로 그래서 원가 회계는 부직 회계를 유혹한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하고자 하고요. 스루프 회계는 재고가 증가하면은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감소합니다. 판매 가격이 낮게 또 예측 있는 데이터 그대로 하면은 그래서 인플레이션 완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재고가 감소할 때는 재고 감소라고 스루프 쪽에서는 얘기하기가 어렵고 회전율 상승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재고 회전율의 상승은 이익의 증가
이게 100% 진리냐면 딱이나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이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판매 가격이 원가 회계보다 또그 예측을 하는데 높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재고 감소할 때 견적서를 써내면은 구매자 측에서 이거를 또 그 원가 회계는 낮게 나오니까 자기네들은 이거로 검토할 수준뿐이 안 된다면은 또 가격을 또 후려치려고 할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게 인식의 전환이 이제 필요해 가지고 우리는 부풀리는 거 없다. 원재료 가격 인상분만 좀 반영해 주라. 이렇게 해서 가격이 nap은 가격이 그 형성되는 그런 이 신뢰 높은 그 계약 사회가 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주가를 보면은 62,200원으로서 2022년 말보다 무려 19,530원이 뛰었습니다. 적자가 났으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오르는지는 제 수준으로는 제 수준의 범위를 벗어나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는 저로서는 알 수가 없고요. 뭐 미래 가치 묻는들 하는데 제 영역 바뀝니다. 5% 이상 주주가 DB가 12.42%, 국민연금이 7.94%, 외국인이 22.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 최대 주주보다 많이 가지고 있죠. 메릴 린치가 눈에 띕니다. 이 메릴 린치만이 아니고 여러 또 외국 투자 기관들도 있을 텐데 어쨌든 그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DB 하이텍 1분기 실적을 분석하고 예측해 보는 것으로 진행했습니다. 감사합니다.